두 번째 세션은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시대랑 조금 달라진 점은 있지만 완전히 이제 전략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콘텐츠, EAT라는 이 전략을 더 중요하게 설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이 GEO 콘텐츠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B2B 기업의 요가닉 마케팅, SEO, GEO, 콘텐츠 마케팅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드는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SEO에 대한 노하우나 올해는 GEO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링크드인 통해서도 중요한 변화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GEO 전략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AI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오늘 나는 GPT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없으시죠? 아마 모두 업무에도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일상에서도 뭐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로도 건강에 대한 질문도 이제 AI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 같은데 이 SEO 시대와 AI 시대에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를 좀 사례로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맥북을 쓰고 있어서 발행이 안 됐습니다. 홈택스에서. 그래서 막혔을 때 이렇게 맥북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단어들을 조합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의 질문을 가장 잘 답변하는 브랜드를 발견하고 그 브랜드의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보고 볼타라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맥북에서도 발행하게 해주는 곳이구나 이런 새로운 브랜드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이 똑같은 검색을 구글에 던졌을 때 아예 AI 오버뷰에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클릭을 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볼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인지하신 경우에는 볼타라는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하실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하실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보가 해소가 안 되었다 한다면 여기에 인용된 링크를 통해서 이 브랜드 웹사이트를 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AI를 통한 유입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퍼플렉시티에 던져도 그렇습니다. 퍼플렉시티는 링크를 인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더 자세하게 탐색하고 싶다면 인용된 링크를 통해서 이 해당 브랜드의 AI 유입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클릭을 안 했다. 많은 분들이 인용된 링크를 클릭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GPT도 같은 구조이고요. 여기서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되는지 혹은 링크로서 뭔가 참고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에 사용자 행동에 우리 마케팅 성과가 달린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또 업무 환경에서의 검색 시대가 우리의 정보 탐색 여정을 혹은 구매 여정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7가지의 좀 시사점이 있다고 저희 팀은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과거 SEO 시대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브랜드 혹은 어떤 정보들을 검색 엔진이 이렇게 복합 쇼핑몰에 잘 진열을 해놓은 것과 같았다면 이제 AI 검색 시대에는 구매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퍼스널 쇼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발생시켜서 유입 트래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맥락에서 검색 결과에 인용되는지가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클릭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 클릭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검색 결과의 노출수는 증가하지만 클릭수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성장하는 제로 클릭 시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용자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될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작년에 AI 오버뷰가 미국에 나왔을 때만 해도 60%의 클릭이 이제 사라졌고 올해 들어가면서 이 클릭률이 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웹사이트 성과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노출과 클릭이 우상향했던 그래프가 역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유입 트래픽은 줄었지만 어떤 클릭은 더 중요해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검색 결과에 인용된 링크들은 이 유입 트래픽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에릭님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STV 자체 연구를 했을 때 AI 유입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0.5%에 불과하지만 이 들어온 트래픽들의 전환율은 2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럽죠. 정보를 탐색했는데도 우리 브랜드에 들어와서 더 이어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고관여 리드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렵게 우리 웹사이트 왔는데
이탈되지 않고 이 고객 행동을 이제 우리가 트래킹하고 DB를 획득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전환 전략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SEO 시대에는 우리 웹사이트만 잘 갖고 놓아도 오가닉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이트 바깥에 이 세계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웹사이트 말고 바깥에 소셜에서 있는 이야기도 전부 LLM이 인식해서 이 정보를 소화하기 때문에 온 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 사이트의 전략도 중요하다.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B2C의 여정보다 B2B나 고관여 분들의 여정이 더 길고 까다롭고 또 측정하기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사용자의 정보 탐색 주도권도 LLM으로 가고 마케팅 성과지표를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고객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이제 만들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각인이 됐다면 고객들은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 브랜드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프사이트 채널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잘 관리하고 키워드량을 중요하게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세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콘텐츠 전략인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콘텐츠 전략이다. 우리 사이트든 혹은 외부 사이트든 어떤 콘텐츠 전략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떤 그 질문의 의도에 인용이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에 시크릿 모드로 B2B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 성공 사례를 활용해라 라고 하면서 메타페이라는 저희 고객사의 성공 사례를 썼던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췌해서 고객 성공 사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의 답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은 SEO를 해야 된다. 잠재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된다. 포인트도 저희의 고객사인데 이 고객사 성공 사례를 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용한 순서 링크를 알려줘 했더니 채널도 저희 블로그 그리고 위픽 레터라는 저희가 기부하는 외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외부 채널에 이 메타페이와 볼타의 성공 사례를 올려놓은 것을 LLM이 제미나이가 인용해서 마치 더 신뢰도를 또 강화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바깥 사이트에 쓰는 모든 콘텐츠들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7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고객사, 여러 업종들을 보면서 이제 공통점들을 좀 봤는데 어떤 콘텐츠 혹은 어떤 웹페이지를 이용하는지를 좀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면은 LLM이 어떻게 정보를 이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에릭님이 엔티티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 텍스트 기반의 정보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의미를 다시 연결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LLM이 학습한다고 합니다. 링크를 보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텍스트를 좀 긁어가지고 그리고 저 링크에다 얹어보시면 이제 구글의 내추럴 랭귀지가 어떻게 이 엔티티 요소를 인식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저희가 봤더니 엔티티 요소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는 제품이고 이거는 조직이고 이렇게 단위를 나뉩니다. 그리고 이때의 연관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 언어 간의 의미들을 분석해가지고 라벨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 정보를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AI 검색 엔진이 이걸 작동 방식을 알았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콘텐츠는 무조건 중요하지만 이 정보에도 LLM이 인식할 수 있는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의 형식과 전략이 좀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리스트는 받아볼 수 있는데 GEO에 성공하는 이 4가지 단계에 맞춰서 GEO 자가 진단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4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O 시대에 우리가 가장 출발점은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엔티티의 속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같은 언어로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엔티티 정의한 것을 우리 웹사이트, 온사이트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온사이트가 아닌 오프사이트, 외부 채널에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3번까지는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SEO에 태그 몇 번 달면, 키워드 몇 번 반복하면 노출된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희 더 중요한 거는 이 3가지가 완료가 된 뒤에 어떤 그 위에 깔리는 콘텐츠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랜드 엔티티는 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브랜드명, 웹사이트 URL, 브랜드를 소개하는 한 줄 슬로건,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LLM이 정의한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이건 SEO 시대에도 있던 건데, 구조화된 페이지를 만드는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저희 엔티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회사 속성이 있고, 제품을 판매하는 페이지가 있다면 제품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또 우리 회사에 논문 실적이 있다면 저자, 이런 스키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우리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이런 그 기술적인 항목들의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각각 페이지에다가 이 스키마를 넣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 받아보시면 이 파란색 칸을 채우시면은 저절로 그 조직에 해당하는 스키마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회사 메인 페이지 헤더 부분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형식적인 부분이고 단편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네, 스텝 2까지는 우리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이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 바깥의 세계관을 이 브랜드 엔티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브랜드 엔티티를 이제 그 외부 채널을 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마케터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채널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빙 비즈니스 프로필, 이거 등록만 하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신다 하면 반드시 위키피디아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어떻게 인용되는지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위키나 자플래닛 같은 체험 플랫폼들이 브랜드 검색 결과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스그래프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저희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 LLM이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의 전략과 형식을 차용하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인데요. 웹사이트, 그리고 블로그, 퍼블리싱하는 뭔가 백서라든지 모든 텍스트 기반한 컨텐츠들을 컨텐츠가 통칭합니다. 그 컨텐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웹사이트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여러 외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이제 고객 전환이 생기는데, 웹사이트와 자사 블로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마케팅의 성과가 결국 우리 브랜드 사이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입을 많이 만들수록 또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는 유입을 이제 LLM이 맡고 있기 때문에 LLM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이 인용을 통해서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을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SEO였다면 이제는 이제 외부 채널까지 관리해야 되는 GEO,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이제 Search Everywhere Optimiza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상대국이 들어와서 보는 우리 웹사이트와 블로그의 메시지, 콘텐츠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페이지입니다. 우리 웹사이트를 이루는 기둥들을 크게 4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메인 페이지는 검색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우리를 인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제품의 단위의 효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능이나 어떤 그 가치들이 필요한 고객의 검색 결과에 바로 노출되게 되는 페이지고요. 솔루션은 조금 더 고객의 언어로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혹은 잠재 고객의 직무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산업 업종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를 썼을 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솔루션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 페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로그에 해당하는 페이지인데, SEO 시대에는 유입 트래픽이 극대화했고, 지금 GEO 시대에는 우리 브랜드 인지를 만드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GMB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지만, 사실 이것들은 이렇게 기능한다고 해요. 이제 유입이나 인지를 만드는 것은 메인 페이지나 이제 리소스 페이지로 고객의 더 다양한 맥락에서 우리 블로그나 혹은 메인 페이지가 인용이 되게 되고, 웹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전환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신 컨텐츠 전략과 이제 성과를 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작년에 KDB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취해야지 LLM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가 직접 쿼리를 돌려가지고 검증한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면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이 아홉 가지가 다 이제 좋았다는 건 아니고요. 통계, 출처, 인용문 삽입하는 경우에는 LLM의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탐색할 때 구체적인 통계와 출처가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SEO 시대 일부 업자들이 키워드를 반복해라 했던 얘기는 오히려 역효과다. 이제는 그런 전략을 먹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9가지의 요소는 개별적으로 쓸 때보다 이 관통하는 전략이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형식의 전략이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형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 헤딩 태그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SEO 시대에도 중요했던 것인데 GEO 시대에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 Hrefs SEO 출발은 무료 크롬 확장판인데 우리 웹페이지나 경쟁자 웹페이지의 헤딩 구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부를 상단에 요약하고 FAQ나 Q&A로 질문에 답변하기 좋은 어떤 컨텐츠 소스 같은 경우는 스킨말 형식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 그리고 저자적을 명시하거나 출처 인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등등입니다. 사실 막 엄청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죠. 형식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컨텐츠를 크게 3가지 종류로 정의하는데 인지, 전환, 코어 이렇게 정의합니다. SEO 시대에는 인지형이 아니라 유입형이라고 정의했었는데 이제 유입형 컨텐츠가 트래픽을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형이라고 정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알려주거나 개념 설명해주는 정보성 컨텐츠에 해당하고요. 전환형 컨텐츠의 경우에는 고객의 문제를 우리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컨텐츠입니다. 고객 사례라든지 활용 사례, 리포트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어 컨텐츠는 과거에 이제 컨텐츠 업계에서 사고 리더십이라고 불렀던 거를 나름 명명을 이렇게 다시 해본 건데요. 우리 기업의 전문성 혹은 제품의 차별점을 제시하면서 업계를 리딩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컨텐츠입니다. 경영 철학이나 미션을 다룬 컨텐츠일 수 있고 Hrefs의 랩스처럼 제 실험 연구 결과를 낸다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코어 컨텐츠에 해당하고 경쟁사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고품질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컨텐츠 전략은 이렇게 3가지가 나눌 수 있지만 이 사용자 의도와 맥락에 맞춰서 why, how, what 순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마케팅이 다 그렇듯이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마케팅 성과의 기회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문제는 알고 있는데 솔루션을 모르는 건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그 고객이 궁금해할 내용이 달라진다. 만약에 고객이 기업교육 담당자인 경우에 보통 여기서 찾아볼 것이다 라고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하는데 사실 고객은 교육 업체를 찾아보는 니즈가 있기도 전에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 복지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지? 글로벌 HRD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지? 조금 더 앞단에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부터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지 이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새롭게 알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컨텐츠 퍼널별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고객의 그 단계가 우리 브랜드를 알지 못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눕니다. 각각의 고객의 특징을 정의하고 그때 던지는 질문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컨텐츠가 각 퍼널에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 컨텐츠가 되고 그 성과로 고객을 검색 요정을 점유했을 때 이제 오가닉하게 계약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컨텐츠들이 각 퍼널마다 효과적인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AI 검색 엔진이 이 채널들을 다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정을 잘 설계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 3가지로 구분했던 것에 사례를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형 콘텐츠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운 콘텐츠예요. 요즘 AI 콘텐츠를 잘 쓰기 때문에 총정리한다거나 인포그래픽으로 트렌드를 정리한다거나 단계별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의 콘텐츠인데 스타트업 CEO를 문제 상황을 구체화해서 이거에 해답을 헤딩 태그를 구조하면서 콘텐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이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될 정보에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 형식에서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형식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률 회사의 경우인데 상속세 신고 방법과 기한까지 총정리한 콘텐츠이고요. 질문과 답변이 이제 예상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서 인용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표나 리스트, 출처 인용 데이터표 이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식들을 최대한 활용했고요. 그리고 클래스 원원의 비즈니스 페이지에서도 대기업 복지의 총정리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HRT 담당자들을 타겟한 이런 콘텐츠들을 가능했습니다. 인지한 콘텐츠는 제로 클릭 시대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전환형 콘텐츠랑 코어 콘텐츠가 인용률이 매우 높음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고객 사례, 활용 사례, 혹은 방법이나 가이드, 리뷰 후기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전환형 콘텐츠의 대표적인 이제 웹사이트 페이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인데 이제 브루라는 AI 자막 번역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기능 페이지만 20페이지가 넘습니다. 개별 페이지에서 고객의 맥락에 맞춰서 인용되고 있는 페이지라고 예측될 수 있고요. 엘리펀트 컴퍼니에서도 고객 사례를 이제 되도록이면 자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고객 사례들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콘텐츠들도 연이은 검색 결과에서 고객의 맥락에 맞춰서 제시가 됐을 때 AI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콘텐츠인데요. 이 업계에 우리가 전문가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 리포트라든지 백서 같은 콘텐츠 형식입니다. 혹은 실험 연구 결과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나타내는 스토리고요. 저희도 이제 이 콘텐츠의 주를 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년에 HRT 이골 갔을 때부터 SG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GEO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이제 대표님의 어떤 기업 철학 이어서 이 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이목화하면서 AI 인용들을 높이고 있고요. 네, 같은 사례입니다. 이런 코어 콘텐츠와 전환형 콘텐츠들이 더 많이 LLM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 썼으면 성과를 또 봐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오가닉 트래픽과 키워드의 의도 정도를 보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AI 검색이나 AI 검색에 인용이 되는지 그래서 유입까지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페이지가 어느 LLM에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브랜드 레이더에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추측하는 데이터지만 실제 더 정확한 지표는 우리 웹사이트에 실제로 꽂히는 AI 트래픽입니다. 얼마큼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결국 전환에 얼마큼 기여하는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과거 3개월보다 전에 3개월이 더 빠르게 AI 통한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고 원래 잘 나왔던 유입 트래픽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점점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전 3개월 대비 AI로 들어온 트래픽이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I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비중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어떤 컨텐츠로 들어오는지도 GA4 보고서 생성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오는지 봤더니 링크드인 마케팅에 대해서 총정리한 컨텐츠가 자주 인용이 되고 개별 컨텐츠로는 가장 많은 클릭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양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컨텐츠들은 고객사례였습니다. 고객사례 컨텐츠로 유입이 AI 유입이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인지형 컨텐츠는 이제 유입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 볼륨을 뭔가 성과 지표로 제시를 좀 하고 싶고요. AI 오버뷰에 인용이 됐는지 혹은 스니펫을 점유했는지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환형과 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AI에 인용되는 지표를 이제 HRT의 브랜드 레이더 같은 걸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궁극적으로는 AI 유입 트래픽을 관리하고 어떤 페이지가 유입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오가닉 리드 획득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보고서를 생성하시면 어떤 페이지에 LLM이 인용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HRT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이제 탐정사가 되었는데 엄청 빠르게 기능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AI 시대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 브랜드 레이더의 AI 이용률 보여주는 이 지표가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AI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애플과 삼성, LG를 비교를 하면은 별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검색했을 때 애플과 삼성과 LG 현재를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1위가 될 수 없지만 모바일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업역에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반등시킬 전략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펀트 컴퍼니는 GEO가 우리만의 세계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콘텐츠 전략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HMC 유료 플랜을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라면은 또 링크를 통해서 1대1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GEO 전략뿐만 아니라 HMC 가지고 어떻게 그냥 활용하는지 더 가까이서 본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